안녕하십니까. 인성정보의 김우성 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부터 SDN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가지 보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소프트웨어 디파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시스코 SDN이란? 그리고 시스코 SDN의 간단한 기능, 그리고 SDN의 기대효과 및 도입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소개 첫 장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SDN 솔루션은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의 분리가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SI 7레이어의 네트워크 계층을 이제 SDN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먼저 데이터를 전달하는 계층, 데이터 플랜과 데이터의 경로를 결정하는 계층, 이 제어부, 컨트롤 플랜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념이 적용되면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해서 각각의 역할이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밑에 보이시는 기존 레거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어부와 전송부가 함께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SDN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제어부와 전송부가 별도로 동작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소개의 두 번째 장표는요, 레거시 네트워크 가상화의 한계를 뛰어넘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입니다. 레거시 L2 버추얼라이제이션, 이 L2 가상화 기능으로는 VLAN이 있겠죠. 이 VLAN은 4,000여 개 정도밖에 생성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L3 버추얼라이제이션 VLF 기능으로서는 이거를 라우터에서 이네이블을 시키게 되면은 라우터의 이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기존의 가상화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오버레이 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존의 언더레이, 기존의 이 하드웨어 이 기능에서 언더레이 위에 오버레이 프로그래밍 기술이 입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소개의 세 번째 장표는요, 중앙 집중 메인터넌스를 통한 일괄되고 효율적인 관리 기능 구현입니다. 먼저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망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보시는 이 메시형 이 구성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이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는 망은 이 분산 집중형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SDN 토폴로지는 여러 가지 토폴로지를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는 컨셉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중앙 집중형 구성이 보안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괜찮은 이 구성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SDN 소개 마지막 부분으로서 시스코의 이 SDN 소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는 데이터 센터부터 엔드 유저까지 모든 통신망의 유일한 SDN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SDN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 솔루션인 ACI가 있겠고요. 그리고 캠퍼스 네트워크 솔루션의 SDA, DNA 센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소프트웨어 디파인 WAN, SD-WAN 부분이 있겠죠. 이렇듯 시스코는 데이터 센터부터 엔드 유저까지 통합된 SDN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SDN, 컨트롤러 및 데이터 플랜으로 분리되어서 중앙 일괄 관리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기존 레거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홉 바이 홉으로 서로 간의 순차적인 라우팅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슈적이라던가 관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SD-WAN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SDN 중앙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 중앙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일괄적인 운영 및 이슈 시의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넥서스 9000 시리즈 샤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중단쯤 보시면은 슈퍼바이저 2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으로 4개의 라인 카드가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샤시 장비는 뒤쪽에 패브릭이 있죠. 이 라인 카드들이 서로 빠르게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요. 이 하나의 샤시를 SDN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4개의 사이트가 있고 이제 컨트롤러, 제어부가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MPLS와 인터넷, 구름이 보이게 됩니다. 이 MPLS와 연결된 남색 색깔의 이제 점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주황색 색깔의 인터넷과 연결된 점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이트들이 인터넷과 MPLS에 연결이 되게 되면 컨트롤러와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 통신은 하나의 머리처럼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사이트는 왼쪽에 보이시는 4개의 라인 카드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 중간에 웬이 이 샤시에 있는 패브릭처럼 하나의 SDN 웬 패브릭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로지컬한 샤시처럼 이 하나의 거대한 ISP 구간 또는 기억 간의 웬 통신 구간이 하나의 샤시급 백본 스위치와 같이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자원의 완벽한 가용성, 확장성을 가져가면서 이 모든 관리 구간의 간소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 사이트들이 인터넷이나 MPLS 또 LTE, 4G, LTE 같은 이런 통신 경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었을 때요. V스마트라고 하는 컨트롤 플레인에 시큐어 컨트롤 플랜, 보안 컨트롤 채널로 보안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V스마트와 보안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라우터끼리 보안 데이터 채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IPsec 터널링이고요. 이 IPsec 터널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자동으로 이 장비들 간의 풀메시 형태의 터널링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제어하고 설정해야겠죠. 그와 같이 매니지먼트 플랜, 이 V 매니저라고 하는 이 GUI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 암호화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엔드투엔드로 풀메시 IPsec 터널링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RSA 기반 이 RFC TLS, DTLS 버전 1.2 버전의 암호화로 이 암호화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IPsec의 표준을 따르면서 AES 256키의 암호화 강도로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보안 기능이죠. 이 인증서 기반의 통신 보안으로 이 SDN 통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을 설명을 드릴 장표인데요. 일단 회선 최적화로서 동일한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회선 사용을 가져가기 위한 기능입니다. 먼저 브랜치와 본사 사이에 MPLS, 인터넷, LTE의 경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넷 이 경로가 때로는 좋고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폴리시 정책을 하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스마트 컨트롤러 쪽에서 앱 어웨어 라우팅 폴리시로 레이턴시 150ms 이하, 로스 2% 이하에서만 통신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로에서 200ms의 이제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3%의 로스 값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이 AAR을 통해서 SDN 장비가 자동적으로 인터넷을 제하고 이 상태가 좋은 MPLS를 통해서 통신을 보내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자면 케이블만 연결하면 구축이 끝나는 제로터치 프로비저닝, 그리고 해외 사이트라던가 굉장히 레이턴시가 높은 구간에 통신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해외 사이트나 이제 레이턴시 개선에 특화를 보이는 TCP 옵티마이제이션 가속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라던가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화상회의 패킷에 특화가 되어 있는 패킷 두플리케이션, 패킷 복제 전송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오류 제어 기능 FEC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SDN 기능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일 수 있겠는데요. 통합된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따로 방화벽을 이제 도입할 필요가 없이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존베이스 형태의 방화벽을 도입을 함으로써 라우터 장비에서 폴리시 기반의 보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PS, IDS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을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URL 기반의 필터링 기능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멀웨어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코 AMP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코에서 지원하는 DNS 보안, 엄브렐라도 연동을 통해서 보안 기능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기능 소개가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이 모든 기능들과 이 모든 상황, 현황,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회선의 품질 등을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향후 상태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현재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들에 조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DN 도입 후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짧게 4개 정도로 간추려 보았는데요. 먼저 업무 애플리케이션 성능의 5배 증가. 이 대역폭이 여러 가지 대역폭을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대역폭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이 혼용된 대역폭들을 여러 가지 패스 셀렉트 기능들을 통해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 않게끔 설정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 성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MPLS와 같은 굉장히 비싼 그런 회선들을 줄이고 인터넷처럼 성능이 좋고 값싼 회선들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 운영 비용의 절감 효과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축 속도 역시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향상된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의 운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운타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SDN 도입 사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외 도입 사례인데요. 누구나 아실만한 S사인데요. 이 글로벌 기업으로 10만 명 정도의 운영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고객사입니다. 고객 니즈로서는 해외 사업장 트래픽 증가에 따른 이제 웬 회선에 이제 고민이 있으셨고요. ERP라던가 이제 비디오, 메일 등에 대한 트래픽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패스 셀렉트, 아프리카 지역의 글로벌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는데요. 회선 비용 절감 및 50% 이상의 대역폭 상승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선 특성에 따른 경로 설정도 적용하게 되어지시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셨고요. 아프리카 4개국 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도 구축이 들어가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고객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도입 사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해외 도입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리테일, 제조 서비스 등 다수의 이 지점을 보유한 고객사이십니다. 굉장히 단일 사이트로 380개 이상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고객사다 보니 대용량 업데이트, 펌웨어, 다운로드 트래픽 때문에 대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자주 있으셨던 이제 니즈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SD-WAN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대용량 트래픽과 실제 대고객 서비스를 분리하게 됨으로써 고객 인터넷 접속 속도가 이제 많이 향상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보안 인프라도 함께 도입하실 수 있는 부분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센터 트래픽도 많이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축을 하면서 GTP를 통해서 제로터치 프로비전을 통해서 구축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게 되면서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좀 많이 편의를 가져가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장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스코에서 출시했던 여러 가지 라우터 장비에도 이제 SDN 소프트웨어가 함께 머지가 되게 되면서 SDN 기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VHG 라우터처럼 SDN 기능을 지원하던 장비들도 있고요. 가상화 플랫폼 ENCS라는 서버 장비를 통해서 하나의 서버 장비로 SDN 가상화 플랫폼 지원도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아마존의 AWS에도 이 VHG 장비 SDN 솔루션을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도 있으십니다. 새로 신규로 출시된 이제 장비인데요. 카탈리스트 8000 시리즈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 장비들이 주력 장비로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SDN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이 이상의 사실 이점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소개시켜 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따로 인성 정보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